효능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실제 행동과 성과를 이끌어내는 동력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인데,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 셀프 이피커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선택과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더란 자기 확신을 타인의 가능성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 이 문장에는 리더의 효능감이라는 개념도 담겨 있습니다. 이 조직 심리학에서 말하는 리더의 효능감은 단순히 직책을 맡은 사람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데요. 조직 내 변화와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내면의 자신감, 그리고 타인을 움직이게 하는 신뢰 기반의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지시하기보다는 믿고 앞장서기보다는 함께 걷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 믿음과 동행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자율성과 동기를 회복하게 될 테고요. 자,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계실까요? 혹은 누구의 믿음 속에서 다시 용기를 내고 계실지요?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라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효능감이라는 이야기를 좀 건네드렸는데, 이 앨버트 반두라라는 심리학자의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뭐 어쩔까? 막 이런 식의 약간 대부분 이런 뭐 선택 혹은 이런 마음의 혼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내 특정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난 해낼 수 있어 라는 이런 믿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선택과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믿어 의심치 않으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 효능감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분의 그 댓글 속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신 그런 댓글은 아니었고, 요즘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행정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리더의 효능감 쩐다 라는 그런 댓글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는데, 아, 그렇지. 리더란 자기 확신을 타인의 가능성으로 바꾸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리더의 효능감,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금 빠르게 마련이 됐죠.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네,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또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뭐 단순한 재정 조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 이제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해낼 수 있다, 그리고 뭔가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주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씩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또 저는 그 표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정파가 아니라 행정력에 집중하겠다라는 표현들. 네, 뭐 지자체 단체장들이랑 협업 강조하시는 거, 또 그리고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또 그것을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는 이 행보가, 일단은 무척 반갑습니다. 예, 무척 반가웠습니다. 진짜로요. 예, 리더의 효능감, 타인의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리더 스스로뿐만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주체가 되는 동기를 회복하게 하는 이런 구조적인 현상이기도 할 텐데요. 자, 흥미로운 건 이 리더의 효능감이라는 게요, 대부분 뭐 리더로서 누군가가 좀 타고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성공 경험에서 축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결정 하나, 뭐 조율 하나, 이런 갈등을 관리를 해본 경험 하나하나가 리더의 내면에 축적이 되고, 이것을 더욱 견고한 판단력, 또 실행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건데, 자, 거기에서 그러면 저희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판단,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이 늘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음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그런 감각을 만들어내는 과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하루를 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성공이라는 게요, 지금 저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외부에 증명해내는 그런 어떠한 성취와는 조금 또 다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막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가 느끼는 어떤 내면의 감각을 통해서 성공을 하나씩, 둘씩, 조금씩 해나간다면 그게 또 쌓이고 쌓인다면 진짜 더 스스로에게 조용한 효능감을 키워나가는 그런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재미, 그리고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한번 점검해보는 재미. 조주현 기자와 함께하면서 그 깊이가 날로 더욱더 깊어지는 듯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뮤지컬 이야기 나눠보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조주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너무 흥분했었던 것 같아서 에밀을 그렇게 문호, 에밀 졸라를 제가 그렇게 가까이에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니 막 또 가슴이 약간 살짝 뛰었던 것도 같아요. 네. 예. 이번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뮤지컬 작품을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인물. 네. 음악극 테일입니다. 테일? 네. 전태일 열사?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 그게 뮤지컬로 있어요? 네, 음악극 형태로 있고요. 네. 지금 벌써 5연이에요. 저도 진짜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뭔가 안 맞아서 못 갔었거든요. 이거 정말 추천하는. 언제까지예요? 7월 20일까지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 네. 바로 보러 갈게요. 네. 네. 7월 20일. 좋아요. 음악극 테일. 네.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음악극의 형태로 담아낸 뮤지컬이다. 네. 근데 음악극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뮤지컬과는 조금 다르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정석으로 보자면은 뭐 오페라를 좀 바꿔서 음악극이란 장르를 바그너가 만들었고 뭐 이런 설명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무자르듯이 나누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 한국의 공연계에서는 음악극의 정의와 활용이 좀 유연한 편인데 그래서 음악을 활용한 극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음악극 테일에서는 그 테일을 맡은 배우가 나와서 배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우리는 지금부터 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이렇게 소개하듯이 하면서 그 흐름을 중간중간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뮤지컬과 막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뭔가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일반 우리가 흔히 접하는 뮤지컬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뭐 물론 음악이 주라기보다는 드라마가 주잖아요. 연극 요소가 주가 되고 거기에 이제 음악이 가미가 된 것이라면 음악극이라고 하면 그런 어떤 드라마나 연극적인 요소가 그렇게 막 크지 않고 조금 더 음악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런 될까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타와 피아노 이렇게만 또 악기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그 감정에 집중하거든요. 의상은요? 의상은 테일 의상 하나 이렇게 인물이 2명이에요. 하나는 테일의 목소리 그리고 또 하나는 테일 외 목소리 좀 다르죠.
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2인극인데 이게 좀 목소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저도 이름이 목소리 프로젝트예요? 네, 이게 저도 좀 생소해서 네. 조금 알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목소리 프로젝트가 한국 현대사 속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지만 좀 잊혀져 가고 있는 인물의 이야기를 목소리 형태로 무대 위에서 재현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박소영 연출가, 이선영 작곡가, 장우선 극작가 이렇게 3명의 창작진이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음악극 테일이 첫 선을 보인 건데 목소리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테일의 목소리 담당, 또 다른 한 명은 테일의 삶 속에서 다른 인물의 목소리를 담당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한 명은 때로는 테일의 어머니, 뭐 동생 순옥이, 공장의 시다, 근로감독관, 동료 재단사 이렇게 테일 외에 다양한 목소리를 연기를 합니다. 와, 저는 근데 그 목소리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이러는 것에 굉장히 또 엄청 충격을 받았던 작품, 그러니까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충격을 받았던 작품이 바로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작품이었었거든요. 살수선. 그러니까 네. 바로 줄임말이 네. 나오는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 명의 배우가 다양한 목소리와 그런데 이제 그분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역들을 오롯이 다 연기를 하면서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혼자서 모든 걸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굉장히 세련되고 절제된 무대 화면 그리고 무대에 있는 아주 간소한 그 소품들을 활용해서 이게 수술실의 베드를 형상화했다가 그 상황에서 이제는 그 수술실 주변, 병원 주변의 다양한 군상들을 또 이렇게 막 활용하면서 본인의 목소리와 본인의 태도로 연기를 해내는 거여서 정말 배우가 어마어마한 역량을 다 쏟아내는 작품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작품 역시 조금 더 간소화됐다고는 하지만 두 분이서 주인공 테일과 주변 인물들을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연기를 한다. 네. 기대되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소품, 촛불이 정말 상징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각 장면마다 촛불을 하나씩 그 무대 인물들이 무대 구석에 놓기도 하고 어떤 위치에 놓기도 하고 하나씩 늘어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촛불의 빛으로 무대를 모두 밝히는 이런 연출이 들어가 있어요. 촛불의 빛이 그 무대를 밝혀내는 상황. 네. 기대된다. 전태일 열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이 음악극 테일이 전태일 열사가 직접 쓴 수기를 대사와 가사로 다듬어서 그의 목소리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극이에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의 삶을 담고 있죠. 전태일 열사는 1960년대 평화시장에서 일을 하며 노동 환경의 불합리와 불공정을 목격하게 되고 노동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싸웠는데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요구와 함께 노동법전을 들고 평화시장에서 분신 자살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가 22살 때예요. 너무 어린 젊은 청춘이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전태일의 삶을 노동운동 이후에 좀 많이 맞춰서 세상에도 많이 알려졌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음악극 테일은 테일의 인간적인 면모, 따뜻하고 평범했던 청년의 모습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불꽃 같았던 마지막에 가려진 그의 청년, 인간적이고 따뜻했던 삶, 외로웠을 시간의 고뇌에 대해서 기억하는 극입니다. 근데 참 그 뮤지컬로도 벌써 5회 동안 음악극으로도 벌써 5년이니까요. 굉장히 잘 다뤄내셨다고 하는데 전 또 최근에 드라마 우리 임순례 감독께서 그러니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인가요? 우생순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줄임말 쓰다 보니까 원래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생순 감독님으로 잘 알고 계시는 임순례 감독님께서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드라마를 하셨고 근데 그때의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또 아주 주요한 역할로 전태일 열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뭐 안 보셨어요? 네. 안 보신 분들께는 제가 스포가 될 것 같아요. 좀 그런데 뭐 MBC에서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정경호 배우가 그 주인공 노무진 역할로 나왔었고, 근데 이 사람이 자꾸 그러니까 죽음의 여러 가지 문턱에 막 다가가는데 그때마다 이분을 살려내서 노무사로서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내가 너한테 알 수 있게 해줄 테니 네가 좀 해결을 해줘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노무진은 귀신을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 현장 속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었던 그런 노동자들을 보게 되고, 그 일종의 그러니까 다 이것도 좀 어찌 보면 기존에 왜 그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막 하다못해 그 뭐죠, 사랑과 영혼, 고스트 같은 경우도 그 귀신을 보는 누군가가 살아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나라의 팽배해 있는 여러 가지 노동 시장에서의 문제들. 근데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전태일 열사 역할로는 약간 천사와 같은 약간 이런 분으로 나오시는데 이렇게 그 무슨 장면이었더라? 이게 쿠키 장면에 그런 게 있었어요. 노동자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댓글로 막 남기시는 건데, 전태일 열사가 당시의 그 시대 상황처럼 주 72시간을 지켜야 된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댓글 와글와글 72시간이면 도대체 뭐야? 52시간 된 게 언젠데?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딱 그 화면에 그 전태일 열사 역할의 그 배우가 이렇게 벙찌는 느낌으로 나오는데, 아, 그렇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던 때가 있었지를 그 드라마 보면서 약간 울고 웃으면서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공연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군요. 네, 이게 그 말씀하시니까 그 넘버 중에서 소년의 의문이라는 넘버가 있어요. 소년의 의문. 네. 그래서 그 여기서 소년은 테일을 말하는 건데 계속 의문을 갖는 거예요. 나는 왜 항상 괴로운 마음과 이렇게 다 떨어진 신발에 남이 입다 버린 헌때뭉치 옷을 입어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배가 고파야 하나. 저 사람들은 왜 모두가 행복한 얼굴일까. 이런 의문에 아무도 답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찾아서 스스로 이제 노동운동을 하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전테일 하면은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 테일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테일아 엄마 아빠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불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 극에서 의도한 바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테일 열사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22살의 청년이었고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글을 만들어낸 건 어린 시절부터 그냥 따뜻하고 그냥 인간적이었던 모습에서 어떻게 이렇게 열사로 변모되어 갔는지 그 이전의 모습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서 테일이라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넘버들도 보면 희망적인 앞부분에서 조금 넘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오면은 우린 부자가 될 거야. 이제 출근 날이거든요. 그러면 평소와 다르게 깨끗하게 옷을 입고 세수도 정성스레 하고 달아 터진 신발은 밑창은 안 보이니까 괜찮고 위에만 깨끗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너무 어린 아이의 모습. 그런데 그렇게 희망차게 돈 벌어서 우리 동생 학교도 보내고 이래야지라는 하던 그 어린 청년이 어떤 식으로 근로감독관에게 또 그 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변해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극이에요. 청계천에 그 기념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그러니까 둘러보면서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멀지 않은 과거였고, 그쵸? 그리고 이들의 어떤 희생, 그리고 이들의 용기 있는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이번에 그 노무진 이 작품을 통해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이렇게 좀 그야말로 고발되어지는 것들이 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좀 연장되고 있는, 물론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긴 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긴 했었는데,
다양한 장르에서 시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드라마 속에서 이제 종영을 했습니다만 그 드라마 속에서 짚어내는 그 사건들이 그냥 허구가 아니었어요. 다 있었던 사건들이었어요.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해서 김보통 작가가 드라마 각본으로 이렇게 써냈고 그걸 또 이제 임순례 감독이랑 또 이제 또 다른 그 감독이 함께 연출을 하셨는데 나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뮤지컬에서도 무대에서도 이렇게 또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촛불로 마지막에 무대가 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관객한테 앞에 앉은 관객한테 여기 한번 놔달라라고도 하더라고요. 그치. 그럼 그 촛불 하나하나가 저희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 촛불이 가지는 의미가 맞아요. 또 남다르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관객으로서 또 참여하는 맞아. 함께 한다, 함께 힘을 보태고 함께 빛을 밝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하는 그런 연출도 좋았고요. 그렇구나. 꼭 보러 가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또 이야기를 나누시죠. 좋아요. 알겠습니다. 야, 진짜 참 빚지고 사는 거 많아요. 그렇죠?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면서 누릴 것만 누리고 있는 게 좀 미안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우리 음악극 테일이라는 작품을 우리 조주연 기자를 통해서 또 오늘 알게 됐는데 가실래요? 저랑 같이 가시죠. 7월 20일까지 네, 7월 20일까지니까. TOM에서 톰에서 하는 음악극 테일. 이런 좋은 작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미처 놓치지 않게 또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조주연 기자와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도 또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조주연 기자 또 저희 보면서 인사 나눠주시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